동포분들 중에 이제는 재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 네, 다음 단계로는 영주 자격 취득에 관심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영주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이 생계 유지 능력을 소명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득, 이 자산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 고령 동포들 62세 된 어느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동포분이 이런 내용을 문의를 해온 게 있습니다. 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개인집에서 이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생계주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냐, 뭐 이렇게 문의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그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뭐 재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동포분들 한 번쯤은 다 이 영주 자격 신청을 하는 데에 깊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주 자격 신청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 생계 유지 이 능력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재동포 체류 동포들이 이 생계유지 능력을 입증을 하는, 그러니까 소득증명이라든가 이 자산증명,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거부터 좀 대략적으로 이 정리해 놓은 사이트가 있어서 한번 좀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는 영주 자격, 그러니까 재동포, 체류 동포들이 영주 자격을 취득할 때에 본인 또는 가족 동반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 있을까? 이거를 입증해야 되는데 쭉 보니까 총 한 7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7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에 이 해당이 되면은 영주 자격을 신청을 할 때에 무난하다는 거죠. 이 첫 번째가 좀 소득입니다. 연간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 GNI 이상일 것. 2021년도 한국 국민의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평균이 4,048만 2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해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자, 뭐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는 뭐 중국에서 이 연금을 받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이 연간 연금액이 전년도 1인당 GNA 이상, 그러니까 뭐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4,048만 원, 2천 원 이상 이렇게 그 연금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전년도 이 재산세 납부 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국에 와서 뭐 아파트나 이 뭐 빌라 아니면 토지 이런 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 근데 그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이것처럼 이 재산세 이 납부 실적이 50만 원 이상 이렇게 되어야만이 그 자산을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뭐 여기에 해당되면은 역시 가능하다는 거고요. 네 번째, 본인 명의의 순자산이 전년도 가계금융 또 복지조사 결과의 평균 순자산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 네, 이 순자산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산에다가 이 부채를 진 것을 뺀 그거를 순자산이라고 보고 있죠. 그것이 전년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 평균 순자산 이상. 보니까 한국의 이 가구당 순평균 자산이 4억 1,400 그러니까 4억 1,452만 원이었습니다. 4억 1,452만 원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면은 역시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다섯 번째, 대한민국 기업가의 연간 교역 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자. 또 여섯 번째,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자. 네, 50만 불이니까 5억 이상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투자한 자. 그러니까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으면서 국내에 지속적으로 2년 이상 체류하게 되면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 한국에
그러니까 달러로 50만 불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한 것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곱 번째,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 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를 이렇게 포함을 해서 이렇게 동포단체 대표로 활동한 사람, 또 법인 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간의 장이 추천한 사람도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생계유지 능력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뭐 개별적으로는 이런 건데요. 혹시 이제는 가족하고 같이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는 영주 자격 신청일에 1년 전부터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과 합산을 해서 신청인의 소득, 연금액, 순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는 제외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신청인 본인 외에 배우자라든가 또 자녀, 또 친부모, 한 가족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이루면서 있다, 그러면은 그 가족 단위로 뭐 1인당 국민 총소득인 뭐 48만 2천원 이상이 되거나, 또는 자산으로는 4억 1,452만원 이상이 된다라든가, 그러면은 그걸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신청자의 그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자산이 50% 이상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영주 자격을 신청을 할 때에 이 생계유지 능력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총 한 7가지 정도가 되네요. 이거를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 이번 주요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으신 분들 중에 뭐 개인 간병인으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개인집에서 이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급여를 받을 때에 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그거를 뭐 현금으로 받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랄까요, 이 통장으로 입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집에서 뭐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이 집에서 일하고 또 어느 날은 뭐 저 집에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급여를 주는 사람이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게 고정적으로 매달 뭐 그 비용이 뭐 많이 받을 때도 있고 또 적게 받을 때도 있고 뭐 그럴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 소득 증명을 하기가 좀 애매모호할 수가 있죠. 그래도 이거를 영주권을 신청을 할 때에 이 소득 증명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소득 증명원이 아닌 바로 이런 방식으로 그 소득 증명을 받을 수 있다, 이건데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관련돼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 2022년 11월 달에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부가 업그레이드한 그런 내용 중에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영주 자격 신청할 때의 생계 유지 능력 요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안내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내용은 앞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던 내용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정되는 소득에 대한 증빙 서류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원칙은 소득과 납부소득세 등이 기재된 소득 금액 증명 등 납부한 세금 관련 공적 증명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된다. 그러나 영주 자격 변경 신청일 당시 이 소득 금액 증명 등 공적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을 한다. 그러니까 뭐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네,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또 해당 소득 금액이 입금된 계좌 관련 증빙 서류, 그 다음에 사업자 고용주 및 신청인 서약서, 그리고 단 제출한 서류를 신뢰할 수 없을 경우 소득 금액 증명 등 공적 증빙 서류 제출 시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을 보류로 한다.
또 허가 결정 이후에도 대조 확인 필요성이 발생했을 경우 소득금액 증명 등 서류를 제출받아서 대조가 가능하다. 만약에 불이체할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보고 영주 자격 취소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금을 받는다라든가 그리고 또 내가 뭐 아파트라든가 빌라 또 뭐 토지 이렇게 부동산을 갖고 있다라든가 하더라도 그런 자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세금을 납부한 그런 실적이 없으면은 그거를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임금을 받고 그러니까 월급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고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만이 그거를 소득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역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를 해야만이 그거로 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는 동포분들이 뭐 개인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거나 그 다음에 개인 간병인으로 일을 할 때에 세금 신고하지 않고 그 월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거를 소득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나온 것처럼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요거를 얘는 그러니까 나한테 급여를 주는 그 사용자라고 할까요, 이 공유용료로부터 이거를 끊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그 근로소득의 원천 징수한 그 세금이죠. 이 세금을 3.3%인데 이거를 공제하고 난 나머지 그 비용을 그러니까 이 해당된 이 내 그 은행 통장으로 넣어달라. 그게 이제는 해당 소득 금액이 입금된 계좌 관련 증빙 서류가 되겠죠. 그걸로 입금해달라 이거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사업자 고용주하고 신청해서 서로 이제는 서약서를 하나 남깁니다. 남겨서 아마 그래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하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 원천 징수 그 세금을 납부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 그 급여를 통장으로 받아서 그걸 계좌로 받은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에 이제는 고용주하고 서로 간에 서약서 쓴 그거를 서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이걸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뭐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계신 분들, 네, 뭐 오늘은 A라는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고 또 어느 날은 B라는 집에 가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고 또 어느 날은 C라는 집에 가서 또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고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뭐 파출부 형식으로 일을 한다라든가 그런 경우는 급여를 받을 때에 그 돈을 뭐 일당을 받을 때에 그 사용자로부터 먼저 이 3.3%라고 하는 세금을 공제를 하고 나머지 비용을 내 통장으로 넣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3.3% 세금을 뗀 것을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일을 하고 1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 100만 원에 3.3%면은 33,000원이 되겠죠. 33,000원은 세금으로 공제를 합니다. 세금으로 납부를 하고 그러면 나머지 한 96만 한 7,000원 정도 되죠. 그거는 통장으로 이렇게 입금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원천 징수한 세금으로 납부한 영수증하고 내가 통장으로 입금 받은 것하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된다. 그리고 고용주하고 그렇게 이제 서약서를 쓴 거 이런 것들을 뭐 A라는 사람하고도 쓰고 B라는 사람하고도 쓰고 C라고 하는 사람하고도 쓰고 해가지고 돈을 받을 때마다 그렇게 원천 징수로 해서 세금을 납부한 그거를 증빙 서류를 이렇게 발급해 달라고 해서 그걸 보관하시고 그 다음에 이 통장으로 나머지를 받은 그 비용을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증빙으로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는 영주 자격을 신청할 때 그거로 이제는 제출을 하시면은 이 소득으로 이렇게 증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한 절차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영주 자격을 신청을 할 때는 소득 증빙이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소득 증빙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뭐 여기에 좀 더 어려움이 있거나 또 이해하는데 좀 난해하다 이렇게 하시면 뭐 댓글로 여러분들이 또 남겨주셔도 되고 저의 또 고충 상담 이 카카오톡 아이디로 접속을 하셔서 저한테 문자로 주시면은 또 연락처를 또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심 대표 변직장 김용필이었습니다.